에서 이제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의 나.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이제 개념화 연습을 해요. 자기 개념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맥락적인 자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맥락적 자기는 나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내 안에서 이 맥락적 자기의 모습이 이제 커질수록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포션이 커질수록 사실은 이제 수용이나 탈융합, 특히 그 나에 대한 이제 셀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훨씬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토대 하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용이나 탈융합이나 또는 이제 맥락적 자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토대가 잡히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액트에서는 힘이에요, 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유연성, 그렇죠?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카네만이 얘기했던 빠른 생각의 의미는 뭐죠? 내가 그거를 쳐다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고 연습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그 안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공간이. 내가 그런 어떤 자동화된 또는 융합된 것으로 확 빠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잡히면요. 일단 이제 현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이제 현존한다는 거는요, 그 세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에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그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 또는 이제 나를 느끼고,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오늘 워크숍 시작했을 때 했었던 그 명상에서처럼 나의 조그마한 미세한 내 내면의 생각이나 몸의 감각이나 감정이나 또는 흘러가는 생각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느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현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서야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액트에서는 그런 물론 이제 그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심리적 증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도 키워주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정말 진짜의 삶,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과 싸우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아니면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근데 힘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그런 것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많은 것들.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가치를 다루는 세션에서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세우고 이제 가치를 나만의 가치, 고유한 가치를 이제 한번 이제 알아보고 발견하는 이제 이런 이제 또 뭐 이것도 일종의 힘이죠. 우리 안에.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 뭐 전념하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된 또는 선택한 그 개인의 고유의 가치죠. 연결되는 그 유용한 행동 패턴을 발전시킬 것을 이제 장려하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랑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 커미티드 액션이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거기 어느 정도의 작업이 있지만 결국 이제 치료자가 이런 바람직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목표를 하고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제 이런 일만 있지만 액트에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요.
나아가지만 스스로 그리고 현실을 이제 직시하고 내가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유연성을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전념하는 행동에도 이제 많은 기법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제 살펴봤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맥락이라는 말이 영영이 안 들어오고 긍정 맥락주의라는 말, 초월적인 자기, 지금 현재의 나 이런 말을 하려면 알아듣는데 그 맥락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명료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정신분석에서 방어를 얘기할 때, 방어 기제 얘기할 때 그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방어 기제들이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쓸 때는 유용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그 흔히 하는 게 뭐 이제 물건을 깨트렸어요. 깨트렸는데 이제 엄마가 알면 혼날 테니까 거짓말 한다든지 이제 이런 그때는 당시에 이제 엄마가 이제 막 혼날 것을 나한테 피하게 해준 유용한 것이었는데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이제 나는 성인이 되고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인데도 거짓말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은 유용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맥락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너무 추상적으로. 맥락적 자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게 자기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 속에 변화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맥락적 자기라는 것.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훌륭하신 학생이세요. 제가 아까 조금 크게 언어가 아까 우리 방해 요소가 수 있다는 말씀을 언어가 뭐의 요소? 방해 요소. 방해? 고통의 원인? 그런데 그 맥락적 자기 개념하라는 이 말이가 제가 언뜻 와닿지 이것이 또 하나 같이 온 자기로 나아가는 거지만 또 다른 자기 알아차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제가 융합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융합들이 나란 사람에게도 너무 많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죠? 그렇죠. 저는 이제 대부분 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난 좀 게을러 뭐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그런 자기 개념화가 저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진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들은 모르는 이제 여러 부분에 이제 게으른 제가 있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는 또 이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 개념화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쫙 살펴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 또는 엄마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 또는 이 사회가 나한테 바라는 것 또 내가 되고 싶은 것 또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 또는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 개념 그것이 나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어느 부분에는 또 유용하겠지만 또 많은 부분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제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도 일으키고 또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죠. 그 개념화에서 어긋나면 제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네. 마운틴님을 하는 것이 아까
저희가 6가지 과정에 특정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이 특별히 있다면 활용을 잘해야 현존하게 있어요. 마음챙김 자체가 액트에서 얘기하는 기법과 위에 너무 훌륭한 질문이세요. 네,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 챙김은 이 액트가 얘기하는 6가지 개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통합된 개념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얘기 단순했네요. 네. 저는 MBSR보다 액트를 먼저 알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계세요. 액트를 먼저 하신 분이 있고 MBSR을 먼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액트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MBSR을 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웠어요. 사실 그게 이제 몸에 잘 맞는다거나 이게 뭐 금방 이제 익숙해져서 항상 이제 실천하고 연습하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원리구나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구나 언제 이런 걸 하면 좋겠구나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액트가 이제 아까 김한석 회장님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좀 이론이나 개념에 치우치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그 액트에서 얘기하는 원리들을 내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고통스러워서 내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사실은 그 도박 중독자 부인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서 이 원리를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바꿔보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게 되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배우신 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챙김이나 이런 어떤 훈련, 연습 없이 이 액트의 개념을 배우려면 좀 시간, 어떤 성숙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삶의 이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냥 개념이나 당위성에 그치기가 쉬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수용을 하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지 수용을 하라는 거지 이제 수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금 이제 뒤에 회계에서 좀 얘기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그 MBSR을 이제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이론적 근거가 사실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동기부여가 덜 될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삶의 체험 때문에 이것을 하는 이제 원리나 효과나 이런 것에 더 체득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거 왜 하지?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좀 잘 자기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그 2가지를 이제 어떤 안에 숨어 있는 이제 뭐 유용함, 효과를 깨닫기까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가지는 굉장히 서로를 잘 보완해주고, 네, 또 근데 이 액트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떤 통찰, 그렇지, 뭐 아니면 맞아, 이거 하는데 그게 내 몸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될까요? 이게 뭐 가슴으로, 아니면은 이제 진짜 이게 인바디드 메모리처럼 그런 게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현실에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런 순간이 나왔을 때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융합돼서 가버리고 만다는 건데. 마음 챙김은 이제 그걸 내가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깐 제가 조금 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MBSR을 하게 되면 현재 존재하기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적 경험이 있는데 그 내적 경험 중에
자신이 그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현재로 돌아오는 훈련이 돼야, 그래서 신념처가 돼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 수념처, 그러니까 감정에 머무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에 머무르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단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 6개의 그 핵심 과정들이 상호 그 보완적인 그런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 그 MBSR을 그것도 머리로 배우지 않고 근데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걸 한 2, 3년 동안 좀 해봐야 그 다음에 쉬운 것 같지만은 감각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가 돼요. 그래서 감각을 바라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때 있고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체험이 반복이 돼야 우습죠. 말로는 금방 될 것 같으죠. 생각 내려놓기, 감정 내려놓기, 뭐 억누르기 이거 금방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감각 바라보기, 감각에 머무르기, 감각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체험을 해야 그다음에 그 감정과 생각을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이 탄력하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MBSR에서는 현존하기 훈련, 우리가 주의 집중에 훨씬 더 많은 그 훈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결국은 being present를 하는 거예요. 현재 머무르기, 감각에 머무르기. 어떤 분은 감각에 더 많이 머무를 수도 있고 생각에 많이 머무를 수도 있고 감정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 개인차는 있지만 일단은 현재에 머무르기 훈련을 적어도 2, 3년은 꾸준히 해보셔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간간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컨티뉴 지속적으로는 좀 해야 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되 지속적으로 해보게 되면 현재에 머무르니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게슈탈트에서도 현존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실체로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되고 그게 돼야 그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그리고 이 수용이 돼야 그다음에 레팅고 내려놓기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레팅고가 되면은 행동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MBSR에서는 이 부분하고 정자명상 2나 아니면은 MBSR의 그 끝부분에 가면은 탈융합을 이제 하게 돼요. 저희가 정자명상 2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탈융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죠? 정자명상 2는 수준이 높은 명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자명상 2는 사이코세라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거기서 끝이에요. 네. 나머지는 이제 혼자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액트로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액트에서 변화 모듈에서 가치, 그다음에 가치가 설정이 되면 가치를 찾게 되면 우리가 수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MBSR에서 어셉턴스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거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액트에서의 그 수용은 그러니까 맥트에서의 수용은 이 가치란 부분이 있고 전념적인 행동이 있는데 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제가 말씀은 목표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있어. 그 방향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 그죠? 근데 그 물리적인 걸림돌은 내가 치우고 가면 돼. 근데 심리적인 그 걸림돌, 장애물은 내가 치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언어라는 그 말 기계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맥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용은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그 걸림돌 이런 것들조차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념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가다가도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사용하는 2보 전진, 1보 후퇴. 그러니까 3보 전진, 어떻게 해요? 1보 후퇴. 하지만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MBSR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용어하고 액트로 넘어오게 되면 수용이라는 용어는 같지만 조금 사용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런 미묘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현존학이나 MBSR에서는 현존학이나 수용이나 탈융합 또
뭐 산명상이나 또 그 바디 스캔 이런 거 하게 되면 거기서도 맥락적 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게 용어로 그게 무엇인지는 잘 설명이 안 돼. 예? 그런데 액트로 딱 넘어오게 되면 아, 이런 것들이 맥락적 자기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챙김 수련과 MBS를 할 수는 없어요. 마음챙김 수련과 그 액트는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고 두 개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트를 먼저 하시고 CBT를 먼저 하고 마음챙김으로 넘어온 분이 있고요. 저는 임상심리를 전공한 사람인데 사실 이제 상담이론에서 경험은 그때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액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고 마음챙김 명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트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서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서 오든 서로 만나는 접점이 있다. 그런데 그게 머리로 하는 건 잘 안 된다. 몸으로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고 적어도 2, 3년은 꾸준히 해야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는데 좀 얘기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크게이지가 자기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개념화된 자기랑 자각 과정으로서의 자기랑 맥락적 자기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보기에 자각 과정이 가능해지면 맥락도 바뀔 것 같고 맥락이 조망한다는 의미에서 자각 과정으로서의 자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그건 제가 설명도 안 드렸는데 다들 아니 선행학습들이 익숙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막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매누얼 하면서 근데 그 맥락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은 뭐죠?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좀 너무 내용이 세밀해서. 예. 수용 예. 수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로 든 게 이제 불안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통증 환자들은 통증을 또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느끼는 건데 오히려 이런 같이 이런 수용의 그런 마지막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변화라고 하셨는데 이런 수용이 이런 변화의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수용이 자칫 수용이 아니라 또 다른 회피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물론이죠. 예, 그게 액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세로 수용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이제 저희가 잠깐 쉬고요. 이 개별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딱 5분만 쉬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럼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론적 토대나 개념들을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꾸몄는지 이제 간단히밖에는 뭐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수심리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총 4회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6시간 하게 되는데, 뭐 보통은 이제 6회기로 하기도 해요. 한 뭐 2시간 정도로 해서 6회기로 하기도 하고, 8회기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사실 뭐 특별히 어떤 뭐랄까 학문적인 이유가 있어서 아니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충분히 이제 하루 종일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연달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토일 해서 2주간 이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목금 월화 방학 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2시간 하고 이렇게 헤어지면 좀 사실은 이제 깊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부족하고요. 근데 이제 좀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액트 이제 저희는 이제 집단 상담의 형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액트는 집단으로 하더라도 사실 뭐 이제 집단 상담에서 이제 원래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의도하지 않아요. 집단 역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생겨나긴 하지만 집단으로 하더라도 이제 개인 상담과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듣고 이제 연습하고 이제 체험하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집단 역동도 일어나고 집단 상담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걸 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회기에는 창조적 절망감이란 이제 어떤 이름을 붙여서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액트에서 얘기했던 그 6가지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원래의 의제,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의제가 통제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사람의 고통이 이제 그 언어에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당위성이고 사실 이제 그 당위성 안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주 융합되어 있죠. 왜 고통스러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좌절도 오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이제 통제의 무용성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 한번 구분해보죠. 뭐 몇 개 하면은 1번은 뭐죠? 네, 불가능. 그 다음에 6번은 네? 가능. 그쵸? 7번. 7번. 숙제 안 하는 아이를 보고 화나는 감정. 통제할 수 있나요? 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있으시네요? 그럼 두 번째, 8번 보죠. 화가 났을 때 아이들에게 고함을 치는 거.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드신 분은 없으신 분이죠? 네. 실제로 뭐 이건 사실 정답은 없지만 감정은 통제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바꿔서 생각해요. 감정은 통제하려고 하다가 이게 풀어지면 고함을 치르죠. 고함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하죠. 화는 내 인생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있죠. 네. 어려운 아니, 저런 것들은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어렵지만 그 방향은 이제 우리가 가치에서 다룰 거예요. 가치. 네. 이런 이제 실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조적 절망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사실 이제 창조적 절망감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사용해온 통제 전략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전략이 효과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창조적 절망감이고요. 이제 이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수도꼭지와 물의 비유가 있어요. 욕조나 싱크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트레스의 근원, 뭐 우리 마음의 고통이겠죠? 싱크대나 욕조로 물을 쏟아낼 수 있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삶이 작동될 때마다 켜지는 수도꼭지가 많을수록 싱크대 안으로 쏟아지는 물의 양은 많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싱크대 마개가 막혀 있지 않다면 물이 싱크대 밖으로 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개가 막혀 있다면 물이 넘쳐 흘러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하셨던 일은 뭐죠?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이제 이 비유에서 보면은 뭐가 더 적절하다는 말인가요? 예, 그냥 마개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마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했던 거하고 마개를 막는 것이 소위 이제 얘기했던 통제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싱크대에 마개를 막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당면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당신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회이기 때문에 뭔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잘못된 기대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리마인드하고 방향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이제 괴물과 줄다리기 비유도 있고요. 뭐 구덩이에 빠진 사람 비유,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냥 넘어왔는데, 네, 이런 이제 연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여태까지 그 해왔던 어떤 그 효과가 없었던 통제들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제 뭐 단기적 결과 또는 뭐 장기적 결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일깨워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괴물과의 줄다리기 비유인데요. 괴물은 크고 무섭고 매우 강하다. 당신과 괴물 사이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데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다. 만일 당신이 괴물과 줄다리기에서 진다면 그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당신은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긴다. 그런데 당신이 힘껏 당길수록 괴물도 힘껏 당긴다. 네, 이게 바로 사실 우리 현재의 모습이죠. 이 구덩이를 앞에 두고 괴물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일은 밧줄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그 자기 인생의 방향? 만약에 여기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그 괴물과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해서 이 괴물이 구덩이에 쏙 빠져버리는 그 통쾌함을 맛보고 싶은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불필요한 싸움을 내려놓고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나아갔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구덩이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괴물과 싸울 일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고 정작 중요한 내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방해를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 1회기하고 관련돼서 이제 마음 챙김은 저희가 이제 검포도 명상하고 호흡 관찰을 연습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검포도 명상이 사실 이제 저희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또 이제 호흡 관찰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의 기본 태도 같은 것들을 이제 혹시 뭐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그 맥트 했을 때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MBSR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MBSR 경험이나 명상에 대한 경험 없이 이제 맥트 프로그램에 오셨으면 거기서 이제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 해드리고, 검포도 명상과 호흡 관찰하는 연습을 2회기에서 이제 같이 하죠. 뭐 중간에 넣어도 되고요. 나중에 빼도 되고.
그거는 이제 요령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은 인지적 탈융합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탈융합의 이름을 너의 마음은 너의 친구가 아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되게 이 너의 마음은 너의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갑자기 외로워지지 않으세요? 내 마음도 내 친구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인가 이런 건데, 예, 한번 보죠. 이제 뭐 한 글인데요. 생각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이거는 조금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 탈융합을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생각 바라보기 이제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딱 하나만 적어 보세요. 생각 하나씩 다 그럼 적지는 않으시네요. 마음에 두셨나요? 생각?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뭐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뭐라는 신체 감각을 느끼고 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요? 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네. 이게 뭐죠? 이게? 저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그 궁금증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백회 쪽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백태가? 나는 두 번째, 느낌을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궁금증이 느낌인가요? 궁금증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궁금한 어떤 그 느낌이 있습니다.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뭐 말로 표현을 그거를요. 나는 궁금하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할 때 보통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답답함보다는 저는 호기심 정도인 것 같아요. 호기심의 느낌. 호기심. 예. 흥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호기심에 같은 궁금함인데 예. 선생님은 좀 답답함, 조바심, 그렇죠? 약간 이제 그렇죠? 약간 불안한 건데 여기 우리 선생님은 설레임, 어떤 새로운 지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좀 설레지는 거죠. 네. 또 이제 근데 대퇴가 무거우세요? 대퇴가? 약간 무거운 느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 나의 감정이나 신체 감각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연습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뭘까? 이제 이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사실은 그게 그냥 자기 자신이었죠. 이게 뭘까? 나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해결해야 되는 과제? 나는 그 답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어떤 본인의 이제 욕구 같은 것이었는데 그걸 한번 이제 2번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보니까 그럼 그냥 이게 뭘까? 뭐지? 라는 그냥 나의 하나의 생각이었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그게 뭔지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전에 이게 뭘까? 하여튼 막 궁금, 혹심했으면 혹시라도 모르면
내가 여기 강사가 대답을 못 해주면, 그쵸? 저를 원망하시겠죠? 뭐야 이거 해놓고서는 답도 안 해주고 말이야. 하여간 좀 그런 연습이에요. 이제 생각을 좀 거리를 두고, 여기 제목이 생각 바라보기.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그래서 생각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게 이제 도와주는 연습이고요. 인지적 융합과 회피,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feeling good이란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해보시면, 본인이 뭐랄까 이제 얼마나 나의 내적인 감각들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거는 내가 얼마나 나의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는지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연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배고픈 호랑이의 비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문 밖을 보니 사랑스러운 호랑이 새끼가 문 앞에서 그르렁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그 귀여운 녀석을 애완용으로 기르려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잠시 동안 그 녀석을 데리고 놀다 보니 녀석은 그르렁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녀석이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아차리고 호랑이가 좋아하는 붉은 쇠고기를 날 것으로 갈아먹였다. 당신이 매일 이렇게 먹였고 애완 호랑이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갔다. 2년이 지나면서 호랑이에 먹이는 햄버거 조각에서 1등풀 갈비살로 소의 모든 부위로 변해갔다. 이 녀석은 이제 배가 고프면 사납게 으르렁거린다. 작고 귀여웠던 고양이는 이제 통제불능의 야수로 변해 있다. 어떤 비유일까요? 좀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됐는데 우리의 생각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어떤 생각 또는 어떤 통제 이런 것에 대한 비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탈융합, 아까 이제 여태까지 얘기 들었던 건 우리 융합된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요. 탈융합이라는 거는 생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을 생각으로 보는 것. 생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것.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것. 예. 뭐 쓰고 있는 빨간색 선글라스를 벗어서 20cm쯤 떨어뜨려 놓는 것. 그래서 만약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면 모든 세상이 그 선글라스의 색깔대로 보이겠죠? 하지만 선글라스를 벗어서 한 여기쯤 놔두면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선글라스가 통하지 않은 세상도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탈융합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의 환상을 뚫고 나아가 생각의 과정을 알아차리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을 통해서 경험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과 평가의 차이 탐색하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기술하고 평가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지적 탈융합을 연습하는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여기 이 연습에서는 사물을 통해서도 구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3, 4번 사람을 통해서도 구분해보고, 5, 6번은 나의 내적 느낌을 통해서도 기술과 평가를 구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것의 속성에 따라서 기술과 평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연습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스 게임, 이거는 많이 아시지 않나요? 이거 잠깐 해보면요. 네. 여기는 사실 이 주스를 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없더라도 주스라는 말이 이제 떠올리면 어떤 생각,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생각, 느낌, 신체 감각. 네. 네, 주스라는
말을 떠올릴 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스라고 발음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신체감.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입이 바짝 마르고 침이 보여요. 입에 예, 침이 좀 보여요.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시원하겠다.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 근데 한번 우리 지금 이 주스라는 말을요. 10번만 큰 소리로 빠르게 한번 우리가 해보죠. 시작.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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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주스라는 말을 할 때와 지금 이렇게 막 빠르게 큰 소리로 그냥 여러 번 해보니까 어때요? 주스가 전에 주스와 똑같아요? 네, 그냥 뭐 주스죠. 주스 말 그대로 주와 스가 합쳐진 주스란 단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근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한번 우리가 깨트려보는 이런 연습이고요. 이제 나뭇잎 띄우기 이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사실 이제 2회기에서 우리의 이제 어떤 뭐 목표 같은 걸 텐데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헤엄을 친다. 그들은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헤엄을 친다. 우리에게서 생각은 이와 같다. 생각은 우리의 물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이 빠져 있어서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좀처럼 자각하지 못한다. 생각 속을 헤엄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 없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당장히 인위적인 거죠. 부자연스럽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하는 기능 같은 것들.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융합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물 속에 있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채는 것이 이제 탈융합. 그래서 인지적 탈융합 연습을 이 얘기에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마음챙김 연습은 바디 스캔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몸의 메시지라는 의미로 이제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디 스캔을 함으로써 몸의 각각의 감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해보는 연습을 하고요. 바디 스캔. 3회기에는 이제 그 수용을 이제서야 수용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꺼이 경험하기를 통한 건강한 한이 빠졌네요.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이제 이름으로요. 수용과 기꺼이 경험하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통제의 무용성과 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융합된 모습을 자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생기면 이제서야 우리가 이제 수용을 이제 제대로 하고 그 수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현상을 기꺼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 수용이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데요. 더 좋게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느끼기 위한 것. 느끼는 것이 주예요. 좋게, 잘이 아니에요. 잘 느끼기 위한, 잘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느끼는 것. 그렇죠? 제대로 느끼는 것이 수용입니다. 그래서 뭐 집의 모든 창문과 블라인드를 열어놓고 뭐 바람이, 삶이 집 안으로, 내 안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네, 멋있는 말도 쓰여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용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수용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삶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쭉 적어봤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기꺼이 경험하기가 아닌 것. 그래서 여기 뭐 고통에 저항하는 것, 고통을 무시하는 것, 고통을 잊는 것. 아까 이제 경험 회피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뭐
다른 생각, 다른 활동, 다른 어떤 걸 원하는 것, 고통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아까 전진수 원장님이 물어봤던 질문의 답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매 맞는 아내. 그래서 그냥 매 맞고 있는 거는 고통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통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또 이 마지막 게 참 이 액트에서 참 어려운 것인데요.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기꺼이 경험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용이나 기꺼이 경험하기가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정말 쉬워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 연습이 이제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용과 체념도 이제 사실 이제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고요. 그 1회기에서 그 창조적 절망감을 이제 논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이제 체념으로 많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것도 안 하면 내가 사는 건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수용은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현재의 외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과 그것에 대해 원치 않는 반응을 받아들이고 지그시 그 느낌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액트에서 수용이 도구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수용은 어떤 과정인 것이죠. 과정.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수용하고 기꺼이 경험할 수 있으면 결국 우리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비하지 않게 되고 내가 원하고 아니면 이제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하려고 힘을 쓰는 것을 멈추고 받아들이면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논리죠. 하지만 반면에 체념은 포기나 단념 혹은 불행 앞에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대하는 남편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수용이 아니라 체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편에게 맞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적극적인 해결의 행동에 대한 남편의 저항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제 수용에 대한 연습으로 뭐 1차적 고통과 2차적 고통을 구분하는 연습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석지나 뭐 김할아버지 얘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때 사실은 이제 액트에서는 사실 이제 좀 숙제 같은 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심리적 고통 일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는 탈융합을 연습하는 거예요. 탈융합을 연습하는 그런 연습치고. 그다음에 깨끗한 불편감 대 더러운 불편감에서 이제 어떤 1차적인 고통과 2차적인 고통 같은 것도 연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험물화 연습. 이게 중요한 점일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용과 기꺼이 경험하기를 다룰 때 유의한 점인데요. 일단 상담자의 설득이 아니라 내담자가 체험을 통해 고통스러운 내적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해야 하고요. 수용이 또 다른 경험 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많은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에게 잘 맞는 한두 가지 방법을 반복하는 게. 연습이 중요하고요. 일단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효과가 있는 것들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꺼이 경험하기 일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3회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용이나 기꺼이 경험하기를 통해서 여기서 바디 스캔을 해도 사실은 이제 좋은데요. 바디 스캔을 이 전주에 했던 거는 좀 더 감각이나 우리 몸의 신체 감각에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좀 이제 여기에 와서는 좀 아까 이제 우리 김진호 원장님이 좀 고난도 명상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정자 명상 혹은 뭐 툴을 해도 되죠. 조금. 아니면 이제 수식관 같이 이제 조금 더 내면에 머무를 수 있는 연습들을 해줍니다. 마지막 획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액트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죠. 억셉턴스 부분과 커미트먼트 부분.
그래서 이 커미트먼트 부분을 다루는 이제 4회기 가치를 향해 나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와 이제 전념적 행동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가치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고 아끼며 성장시킬 원하는 것. 이거는 예를 한번 보시면 조금 좋은데요. 스키 타기 비유입니다. 스키를 타러 갔다고 가정합시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헬리콥터로 데려다 준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은 산 아래로 내려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산 아래의 목표 지점을 갖는 것은 방향감을 가지고 스키를 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러나 목표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가치이며 목표는 그 과정에서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치는 우리가 높은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 경험인 거죠. 과정이고. 근데 이제 마치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밑에 그 이제 뭐 본부인가요? 거기로 내려가는 게 목표인 것처럼 누가 이렇게 들어서 내려다 주면 너무 이제 허무하겠죠. 근데 사실 실제로 누군가 나를 헬리콥터로 내려다 주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아니면 내가 목표하고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이제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데요. 묘비명 쓰기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명료화. 사실 이게 저는 사실 이 연습을 참 이 액트에서 좋아하는데요. 나의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 가치를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부부나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 교육과 훈련, 뭐 휴식, 영성, 시민의석, 신체적 건강 이런 면에서 이제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에 전념하기에서 이제 아까 전유선 원장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장애물과 고통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정하고 나아가기로 했으면 거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장애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하는 이유?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실패는 뭐 좌절이나 절망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장애물을 이제 다루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가치도 적고요, 목표, 단기 목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하고 장애물 다루기, 네, 텃밭 가꾸기 비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텃밭을 가꾸려고 장소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아 씨를 심고 싹이트기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길 건너에 좀 더 좋은 땅처럼 보이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들을 뽑아서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다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좀 더 좋아 보이는 땅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치란 텃밭을 가꿀 장소와 같습니다.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텃밭 장소를 선택하는 것과 같고 장소를 고르고 무엇을 심을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싹이 트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것들은 빨리 자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싹이 잘 트지 않다고 해서 원하지 만큼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옮긴다면 영영 채소는 키우지 못할 것입니다. 때론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채소를 키우겠다고 생각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텃밭을 가꾸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와도 당신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장애물을 다루는 것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그리고 그러나 문장 차이.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 어디에나 다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이제 그 반응 호응이 제일 좋은. 예. 실제로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오늘 이제 워크숍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자료집을 이렇게 넘기고 이제 있었나? 아닌가? 아, 우리 딸내미가 뭐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봤어요, 얘가 이거를. 그래서 여기 보죠. 여기 보면 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때로 화가 난다. 딱 이 말을 읽더니 뭐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딱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을 읽어봐. 이게 아니네. 이 다음 거군요. 네, 여기네요. 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때로 화가 난다. 네, 그리고 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때로 화가 난다. 이걸 갖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하고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줬어요. 고3이거든요. 나는 대학에 가고 싶다. 그리고 공부가 하기 싫다. 그랬더니 너무 단박에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좀 걔가 엄마가 도대체 나가서 뭘 일요일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나가서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러나는 그러나라는 말로 두 문장이 연결되면 분노나 불안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불가능하게 되는 위험한 감정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그러나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면 화가 나면 안 될 것 같고 화가 나면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리고로 연결하면 그리고라는 말로 두 문장을 연결할 때는 각각을 있는 그대로의 경험으로 수용하도록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화가 나고 때로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운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게 다 내 안에 공존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의 확장과 나의 지금 현재 이 어떤 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나도 좀 연민을 느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확장성을 가져다주는 이제 이런 연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여간 주마 강산이라고 그러나요? 네, 점등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질문은 점심시간 이렇게도 패러디를 할 수 있고요. 나는 맥트 워크숍을 들었다. 그리고 짜증난다. 이러면은 뭔가 분명히 뉘앙스가 달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를 쓰게 되면 어셉턴스가 돼요. 수용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오프닝 명상을 시작한 것처럼 끝날 때에도 크로징 명상을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처럼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짧게 3분짜리 명상을 마음 챙긴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불을 조금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불 하나만 꺼주십시오. 부분에.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요. 자연스럽게 들숨과 말씀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그 호흡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맞춰서 부드럽게 들숨과 말씀을 합니다. 한두 차례 들숨과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의식의 초점을 코에 맞춥니다. 코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고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느껴지는 감각, 코로 숨이 나올 때 느껴지는 감각을
섬세하게 느껴봅니다. 알아차림합니다. 불현듯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단지 마음의 한 사건으로만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의식의 초점을 배로 가져갑니다. 숨을 깊게 들여마시고 숨을 깊게 들여마실 때 뇌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섬세하게 알아차림합니다.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각에 머물러 봅니다. 다시 숨을 깊게 내쉴 때 역시 복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잘 느껴봅니다. 알아차림합니다. 들숨, 말숨, 의식의 초점을 배에 맞추고 들숨을 할 때 배가 불러오고 이때 이름을 붙여봅니다. 배가 부름, 배가 부름 또는 부름, 부름, 부름. 숨을 내쉴 때, 깊게 내쉴 때 배가 뒤로 꺼짐을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배가 꺼짐, 꺼짐, 꺼짐. 들숨을 할 때 부름, 부름, 부름. 날숨을 할 때 꺼짐, 꺼짐, 꺼짐. 자, 이번에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몸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몸 전체로 숨을 들여마시고 몸 전체로 숨을 내쉽니다. 몸 전체로 숨을 들여마실 때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섬세하게 알아차림합니다. 몸 전체로 숨을 내쉴 때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섬세하게 알아차림합니다. 몇 차례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맞춰서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할 때 그때의 감각의 차이를 잘 느껴봅니다.
종소리를 끝까지 들어봅니다. 들리는 소리에 물리적인 속성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간격, 소리가 나타나고 소리가 변화되어 사라짐을 잘 느껴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단호하게 의식의 초점을 호흡의 감각으로 가져갑니다.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맞춰서 두세 차례 들숨과 날숨을 하고 마치는 명상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